자, 안녕하십니까. 꿀벌은 내 친구입니다. 자, 오늘은 보온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온의 종류라고 하면 교단 뭐 있어. 보온의 종류라고 하면은 요즘 벌통은 근본적인 문제부터 요즘 벌통은 옛날 벌통이랑 재질이 틀립니다. 옛날 벌통은 이 빈 벌통만 들어도 굉장히 무거웠어요. 더 두꺼웠고 90년대 우리가 양봉할 때 보면 제가 이제 양봉을 처음 입문을 한 게 바르셀로나 올림픽 열릴 때 92년도에 처음으로 제가 양봉을 시작을 했습니다. 양봉 시작을 했고 그때 당시만 해도 벌통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무거웠고 뭐 이렇게 방송을 해요 시끄럽게. 장석도 지금은 철로 이렇게 장석을 쓰는데 우리 처음 배울 때만 해도 나무 장석을 썼습니다. 나무 장석. 아마 벌을 오래 하신 분들은 나무 장석을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벌 하시는 분들은 나무 장석을 모르실 겁니다. 아무튼 벌통이 되게 무거웠고 두꺼웠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그만큼 보온이 잘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이 벌통이 너무 무겁고 그러니까 이동하는 사람들이 나무 벌통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겁거든. 그러니까 이 양봉원 측에서도 벌통을 좀 편백나무더라고요. 이게 편백나무 벌통인데 처음에 벌통을 사오면 편백나무 냄새가 많이 나요. 아무튼 뭐 편백나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보온은 옛날 벌통보다 좀 덜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보온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요거는 아닌데 요거는 이제 무슨 대한양봉에서 나온 비가림 막을 씌우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벌통들은 다 요걸로 뒤집어 싸놨습니다. 요걸로. 이게 이제 벽지, 겨울에 이제 벽지 같은 건데 이렇게 해갖고 이걸 띄면은 이렇게 끈적끈적해서 달라붙게끔 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다른 벌통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싸놨습니다. 제가 다 싸놨고 위에 뚜껑도 이렇게 다 싸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뒤로 해가지고 좀 보온이 좀 잘 되라고. 그래서 특별히 월동 보온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렇게 다 해놨기 때문에 월동 보온은 하지 않고 바닥에도 다 붙여놨어요. 다 붙여놨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보온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위에다가 부지포, 개포나 좀 덮어주고 갑바나 덮어주고 그리고 그걸로 끝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이에다가 좀 하나 껴주고 뭐 그 정도로 이제 월동 포장이라고 하면 그 정도고, 옛날에는 이런 것도 없었어요. 이런 것도 없었고 이런 것도 없었어요. 벌통 자체가 이제 보온이 잘 되니까 요즘 들어서 이제 이런 보온재들이 많이 나왔는데 뭐 사람 스타일마다 다 틀린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벌통 자체가 보온이 아예 안 돼 있어요. 나무 벌통은 보온이 아예 안 돼 있고 그냥 말 그대로 처음에 사온 그대로 이제 월동을 나는 경우에는 보온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겨울에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봄벌 키울 때는 이렇게 보온을 거죽에다가 해놓게 되면 봄벌 키울 때 얘네들이 이제 새 나가는 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새 나가는 열도 없고 통풍은 여기서 또 다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열을 내면은 열이 금방 올릴 수 있습니다. 뭐 가온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여기다가 이제 전기를 넣어갖고 가온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뭐 그거는 그분들 이제
하는 방식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온을 해버리니까 봄에 봄벌 키울 때 굉장히 좀 그 벌들한테 상당히 좋은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열을 올리는 게 그다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봄에는 열 올리는 게 엄청나게 힘들어요. 벌들한테는 진짜 중노동, 사람으로 말하면은 거의 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노가다 뛰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하루 종일 노가다 뛰는 거, 밤에도 노가다 뛰고, 그런 노가다 뛰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 열올 수명이 많이 그만큼 또 짧아지겠죠. 그러니까 보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겨울에는, 한겨울에는 보온에 그다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보온에 신경이 안 쓰는데 봄벌 키울 때 보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위에다 덮어주고 막 덮어주고 이렇게 해도 물론 상관이 없겠지. 그렇게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이 자체를 보온을 해버리면, 우리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 시설이 잘 돼 있죠. 보온 단열재 같은 거를 이렇게 쫙 발라놓고 이렇게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다못해 베란다에다가 그 뽁뽁이 있죠. 뽁뽁이 유리창에 그걸 붙여놓은 거랑 안 붙여놓은 거랑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방 안의 온도가. 그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보온을 이렇게 삥 돌려가면서 해버리면 벌들이 그만큼 노동이 덜하기 때문에 그 수명이 또 약간 좀 더 길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뭐 어떤 식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10수년 동안 해본 바로는 이렇게 하면 그 봄벌 키울 때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온을 잘 해놓게 되면 그 착봉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착봉을 이렇게 좋게 착봉을 잘 해놓게 되면 진드기 같은 게, 이 벌들이 열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진드기가 살기가 힘들어요. 물론 살긴 살겠지. 그렇지만 뜨거우니까, 벌은 뜨거운데도 어느 정도 버티는데 진드기는 뜨거우면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얘네들이 이 안에서 진드기들이 교미도 하고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한증막에 내가 있는데, 목욕탕 가면 한증막이 있죠. 찜질방에서 완전히 더워 죽겠는데, 그 뭐 누구야, 뭐 채시라? 채시라는 옛날 배우고 갑자기 왜 채시라가 나오냐. 노인네 티나네. 아무튼 뭐 수지, 뭐 그 이렇게 유명 진짜 이쁜 애들, 진짜 쌈박하고 진짜 이쁘고 착하고 이쁘고 귀엽고 천진난만하고 순진무구한 그런 진짜 섹시한 여자가 온다 하고 한들 더워 죽겠는데, 그 한증막에서 진짜 너 한번 재미 좀 볼래? 막 이렇게 말한다 그래도 아우 싫어 더워 죽겠는데, 뭐 이런 거랑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더워 죽겠는데 그 진드기들도 교미하기가 싫지. 아무리 종축번식이 우선이라고는 하지만 더우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또 더위를 퍽퍽 열을 퍽퍽 내니까 그 진드기들이 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을 뿐이니까 뭐 거기에서 뭐 댓글 걸지 마십시오. 아무튼 얘네들도 교미하기가 힘들다 이거죠. 진드기들도 뭐 자기들 중에서 이쁜 진드기, 못생긴 진드기 있을 거 아니에요. 한증막에서 거시기를 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한증막에서 진짜 아무리 섹시하고 이쁘고 뭐 그런 여자가 온다고 해도 너무 더우면은 솔직한 얘기로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보온을 이렇게 잘 해주게 되면 얘네들이 자유자재로 그 온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착봉까지 잘 붙여주게 되면 진드기가 100마리가 있을 게 10마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정확히 쉬어보진 않았지만 그만큼 수가 급감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여태까지 10수년 동안 이 벌을 키워왔지만, 뭐 제가 처음에 92년도부터 벌을 시작을 해서 제가 이제 그 기사 생활을 한 3년 했습니다.
뭐 초보 양봉님들은 기사 생활이 뭐냐, 뭐 운전기사?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운전기사가 아니라 그 양봉을 이제 그 사장님 밑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기사라고 그럽니다. 양봉 용어로. 기사 생활을 제가 3년 동안 했는데, 3년 동안 하고 95년도부터 제가 2002년까지 그 양봉을 이제 이동 양봉을 하다가 그때 이제 접고 다시 이제 2018년 아니 17년이고요. 2017년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이제 취미 양봉으로 이제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옛날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양봉을 딱 시작하면서 아무 꺼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벌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벌의 습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벌의 습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아무 어려움 없이 벌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저도 벌의 습성에 대해서 100%는 모릅니다. 솔직히 모르지만 벌의 습성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벌을 사다가 바로 해도 아무 큰 장애 없이 벌을 키워나갈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초보 양봉, 취미 양봉 하시는 분들도 방법을, 이때는 뭐 몇 월 며칠 날에는 진드기양, 몇 월 며칠 날에는 뭐 개미산 치고, 뭐 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벌의 습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목수는 망치하고 못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 성질을 잘 알고, 습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못을 잘 박는 것이고, 그런 것이고, 포크레인 기사는, 굴삭기 기사는 굴삭기 바가지의 원리를 잘 알아야지, 습성을 알아야지 잘 풀 수 있는 거고요. 뭐 마찬가지로 다 그렇지 않을까요? 운전기사는 이 핸들의 습성을 잘 알아야지 운전을 잘 하듯이, 벌쟁이들은 이 벌의 습성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벌의 습성의 방법, 습성을 잘 알아야 벌을 잘 키울 수 있는 거죠. 방법만 알아서 된다는 게 아닙니다. 제 생각은. 그러면은 방법만 배우게 되면, 우리가 운전면허 따러 가죠. 자, 어깨선 맞추고 2바퀴 반, 이쪽에 갔다가, 자, 왼쪽에 바지선 맞추고 2바퀴 반 돌면 됩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습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요만큼 했을 때는 이 차가 어느 정도로 좌회전이 되며, 요 정도 틀었을 때 어느 정도 좌회전되며, 뭐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어느 몇 미터 앞에서 서야 되며, 이 차의 습성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벌을 잘 키워나가시려면, 무난하게 키워나가시려면 벌들과의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굳이 말한다면 벌들의 습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벌들의 습성을 알려면은 참 벌들의 습성을 아는 게 참 힘들죠. 그러니까 벌들과 끊임없이 벌이 이렇게 되면 왜 그럴까, 저렇게 되면 왜 그럴까, 뭐 요런 거를 자꾸 이제 벌들과, 꿀벌은 내 친구다, 꿀벌은 내 친구니까 친구의 그 습성을 자꾸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듯이 자꾸 벌들과 친해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뭐 얘기가 갑자기 엇나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보온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 벌들이 온도 조절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다. 벌들 입장에서 편한 것 같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요. 그리고 여름에도 그대로 이렇게 놔두는데, 여름에도 이렇게 놔둬버리면 안 되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벌들은 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왜 예를 들어서 뭐 밀폐된 공간 안에서 뭐 고섭 치고, 고섭 막 치다 보면 담배 물고, 고섭 치고, 뭐 술 마시고 맥주 마시고 막 이러다 보면 공기가 굉장히 탁해지죠. 이 안에 최소한 몇만 마리가 있는데, 얘네들도 생명이고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얘네들도 방구 끼고 똥 싸고 막 다 할 텐데, 똥은 안 싸겠지만 얘는 똥은 절대 안에다 안 쌉니다. 방구는 낄 거 아니에요. 최소한 방구 끼는 소리 못 들었지만, 아무튼 숨을 쉬니까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니까 환기는 꼭 해줘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환기만 이렇게 해주게 되면 그 벌들은 항상 이렇게 자유자재로 온도를 올리고 내리고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아무튼 그 꿀벌과의 대화, 꿀벌의 습성 파악하기,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뭐 하다못해 여자를 한 명 꼬시려고 하더라도, 저 여자를 꼬시고 싶어. 그러면은 그 여자의 기본적인 그 프로필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저 여자가 취미로 뭐 벌 키우는 걸 여자가 벌 키우는 걸 좋아하지, 아무튼 뭐 영화 보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영화를 보러 좋아하고 뭐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알아놔야지 그 여자를 만났을 때 나는 영화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나랑 좀 취미가 공통점이네, 이렇게 해갖고 이제 환심은 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꿀벌도 꿀벌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이렇게 좀 맞춰주는 그런, 제가 이제 이 꿀벌의 비율을 좀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꿀벌과의 대화는 저도 뭐 웬만큼은 어느 정도는 압니다. 대충 이제 보면은 뭐 군새가 요통이랑 똑같아, 비슷해. 근데 이쪽에는 화분이 막 들어오고 꿀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쪽은 별로 안 들어와. 둘 다 왕은 있어. 이쪽은 구왕, 이쪽엔 신왕. 그런 식으로 이제 대충 구분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앞에만 보면, 대충 소문만 보면 어느 정도는 감을 잡아요, 솔직히. 그리고 벌쟁이들이 제일 먼저 봉장에 와서 해야 할 일은 뚜껑을 열어보는 것이 아니라 소문을 일단 쫙 돌아보는 겁니다. 소문을 돌아보면 대충 어느 정도 딱 감이 와요. 속꽃병 걸린 게 한두 통씩 있는 것 같네, 뭐 이런 식으로. 화분이 조금 들어오네, 먹고 살만 하겠다. 내가 어느 정도 저 정도 화분이 들어올 정도면 안에 어느 정도 그 산란이 유지가 되어 있구나. 기는 벌이 있네, 진드기가 좀 있나,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이제 봉장에 제일 먼저 오면 할 일은 봉장을 한 바퀴 돌면서 소문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아무튼 이 보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이제 뭘 알아야지 보온을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꿀벌과의 대화 방법, 정확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왼쪽으로 두 바퀴, 오른쪽으로 두 바퀴, 어깨선 맞추고, 이게 아니라 그 꿀벌의 습성을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벌 키우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이 말 못하는 곤충하고 대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금방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끝없이 꿀벌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고수가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이렇게 벌을 배울 때 후루꾸루 배운 게 아닙니다. 저는 기사 생활을 3년 동안 했습니다. 정확히만 2년 반 정도 했어요. 2년 반 동안 기사 생활을 다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도 했고요. 제가 처음 벌을 할 때는 이 벌을 싣고 제주도로 갔어요. 제주도 표선면으로 갔습니다. 표선면에 보면 표선 해수욕장이 있고, 그 옆에 표선 민속촌이 있고, 그 옆에다가 저희들이 그 벌을 갖다 놨어요. 아무튼 뭐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제주도도 몇 번 가봤습니다. 지금은 벌을 싣고 제주도로 가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벌을 싣고 제주도로 갔습니다. 그럴 정도로 뭐 옛날 얘기이긴 하지만, 아무튼 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초보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배운 이 양봉 기술은 절대 후루꾸루 배운 기술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FM대로 배운 기술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 그런 게 고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꿀 수입 개방이 된다 그래요. 꿀 수입 개방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좋은 꿀을 많이 생산하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생산하시면 그만큼 수입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것도 뭐 큰 일을 해야 애국자가 아니라 우리 이런 것도 좋은 꿀을 많이 생산하는 것도 하나의 뭐 간접적이고 미세하고 아주 좁쌀만큼이지만 이것도 애국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쵸? 아무튼 뭐 여러분들 좋은 꿀 많이 생산하시고요. 제가 힘 닿는 데까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뭐 유튜브를 해서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초보 양봉, 취미 양봉 이렇게 저와 똑같이 벌을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양봉의 길을 함께 토론하면서 함께 가고자 합니다. 그게 제가 유튜브를 하는 목적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저는 이제 처음에 보온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엄한 쪽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미쳐버리겠네. 엄한 쪽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이 사람이라는 게 이게 참 에휴 참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무튼 다음에 또 좀 더 질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 한번 볼까요? 에이 뭘 봐.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상이 요점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은 꿀벌과의 대화, 꿀벌과의 무언의 대화, 꿀벌의 습성 파악하기 뭐 이런 거에 일종의 잡았습니다. 내가 너를 놓칠 것 같냐? 아무튼 이 양봉 구력이 이렇게 높으면 높을수록 봉솔로도 자유자재로 말벌을 잡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자, 움직이죠? 이 자식. 이 후레 자식, 이 호로 자식, 이 나쁜 놈의 새끼. 아주 향놈의 새끼냐. 자, 아무튼 꿀벌과의 대화, 꿀벌의 습성 파악, 이런 것이 가장 방법보다는 공식보다는 꿀벌과의 대화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나의 정열을 그대에게 놓아야 할디. 자,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